안녕하세요. 임롤연구소 소장 홍성철입니다. 요즘 날씨가 엄청 춥습니다. 다들 몸 관리 잘 하시고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일본 아오모리라는 곳이 눈이 엄청 많이 오는 곳으로 유명하다는데요. 아오모리란 지명 이름이 어디서 유래됐는지 혹시 아시나요? 우리가 너무 추우면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아오머리야, 아오머리야 이러다가 아오모리라고 부르게 됐다고 합니다. 아오머리야. 오늘 저희 임롤연구소에서 준비한 내용은 전 세계 그 누구에게도 그 어떤 유튜버에게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연애, 인간관계, 사회생활 등등 모든 일에 있어서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일이 계속 꼬이고 사람들이 나한테 시비를 걸고 항상 화와 짜증으로 가득 차 있는 분들에게 정신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내용입니다. 바로 본론부터 말씀을 드려보자면 여러분들의 일이 안 풀리고 항상 화와 짜증 그리고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 때문입니다. 특히 맵고 자극적인 음식, 인스턴트 밀가루 음식 같은 것들이요. 이게 무슨 개소리인가 싶으셔서 영상을 당장 끄고 싶으시겠지만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반드시 끝까지 보신 다음 반론을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을 소화시키고 남은 찌꺼기들을 배출하는 작용을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소화력이 약하거나 배출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의 위장에는 소화되지 못한 음식물의 찌꺼기들이 쌓여서 노폐물로 변하게 되고 위장은 그것들을 소화시키고 배출시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의 위장은 약하기 때문에 과부하가 걸리게 되고 그 과정에서 열이 발생하며 소화되지 못한 노폐물들이 독소로 바뀌어서 발생한 열과 함께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독소들이 대소변이나 땀, 호흡으로 배출이 되어야 하는데 배출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그 노폐물들이 빠져나갈 곳이 없기 때문에 머리 쪽으로 치솟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머리로 간다고 해서 열과 노폐물들이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한의학에서는 이러한 열과 노폐물들을 화의 형태로 바꾸어서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과정을 통해 배출시킨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간에서도 노폐물들을 분해하는데 그 양이 정상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간에서 분해되지 못한 노폐물들을 눈으로 보내 눈물의 형태로 배출시키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들이 정상적인 배출 과정은 아니지만 몸 입장에서는 이것들을 배출시켜줘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서 비교적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울고 싶은 상황이 나오려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상황이 나와야 되는데 일이 술술 잘 풀리고 행복한 일들만 일어나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날 수가 없기 때문에 몸 입장에서는 노폐물을 배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이 잘 안 풀리고 누군가 나한테 시비를 걸거나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눈물이 나오는 상황이 와야 내가 화를 내고 눈물을 흘려서 노폐물들을 배출시킬 수가 있는 거죠. 만약 그게 아니라 해도 똑같은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어서 더 짜증을 내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물론 몸이 이런 상태라 해서 짜증을 내고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해를 끼치는 것이 정당화된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는 정신적으로 성숙한 성인들이기 때문에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출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정신력으로 버티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철봉에 오래 매달리는 대회에 출전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10분을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는 사람이 정신력으로 5분 정도는 더 버틸 수도 있겠죠. 그러나 1시간, 5시간 이상을 정신력만으로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계속 마인드 컨트롤하는 방법만 찾아보고 있고 어떻게든 정신적인 상담을 통해서만 극복하려고 하면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극적인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위장 입장에선 매우 스트레스고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애초에 소화 능력과 배출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에게는 별 이상이 없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상당히 힘들 수밖에 없고 몸 입장에선 어떻게든 이 노폐물들을 배출시켜야 하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화와 짜증, 눈물의 형태로 표출시키는 방법이죠.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 인스턴트나 맵고 자극적인 것들은 몸에 안 좋다. 라는 말을 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이것들이 몸에 안 좋은 건 나도 알지만 우리 몸이 망가지는 건 30년, 40년 뒤의 일이고 당장 맛있는 걸 어떻게 참아? 라고 얘기하면서 건강관리나 운동은 할 생각을 안 하고 계속 자극적인 것들을 먹고 있는데 당장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먹는 거지. 만약 이것들로 인해서 당장 내일 내가 해야 될 일이 꼬이고 계속 화가 나는 상황이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과연 이런 음식들을 계속 먹을 수가 있을까요? 이게 절대로 30년, 40년 뒤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당장 내 몸에서는 이런 자극적인 음식들이 엄청난 스트레스이고 그것이 스트레스라는 표현을 화의 형태로 바꿔서
우리에게 계속 전달하고 있고 실제로 일이 안 풀리게 만들고 있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메시지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착각하는 부분이 본인이 운동을 열심히 하고 건강관리를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벌크업을 위해 무리하게 단백질을 흡입하는 분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화와 짜증이 많고 일이 잘 안 풀리는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벌크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본인이 더부룩하고 깝깝하고 무리가 갈 정도라면 본인의 몸에 맞지 않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소화가 안 되고 배출 능력이 부족해서 항상 일이 잘 안 풀리고 이상하게 나한테만 뭐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처음에는 이런 상관관계를 모르고 있다가 너무 이런 상황이 수도 없이 반복이 되니까 혹시 이래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고 이런 가설을 바탕으로 제 상황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관찰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주변 지인이나 가족들이 오늘따라 왜 다들 나한테 시비 거는 거냐면서 짜증내는 경우에 혹시 어제 뭘 먹었었는지 물어보면 불닭볶음면이나 자극적인 음식을 먹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면 매운 엽기 떡볶이라든지 평소 먹지 않던 자극적인 것들을 먹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밀가루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을 거의 끊다시피 했더니 상황이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대단한 업적을 이룬 건 없지만 그래도 아주 평범하고 평온한 일상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매년 스트레스를 크게 주는 일들이 항상 있었는데 지금은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사라지고 정말 하루하루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걱정거리가 아예 사라진 건 아니지만 분명히 많은 부분이 바뀌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내용을 구글 제미나이한테 얘기를 해봤는데 한의학의 원리와 현대 에너지 심리학을 관통하는 매우 예리한 분석이라고 답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어떤 조언이나 마인드 컨트롤, 뛰어난 사람들이 말하는 명언 같은 것들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체력이 아예 없고 근력이 전혀 없는 사람한테 벤치프레스 100kg를 드는 요령을 자세를 아무리 설명을 해준다 한들 그 사람이 들 수 있을까요? 기초 체력이 전혀 없는 사람한테 복싱 스킬을 알려준다고 그걸 써먹을 수나 있을까요? 이렇게 노폐물들이 배출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모든 게 불평불만이고 다 짜증나고 모든 게 삐딱하게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조언을 해주고 좋은 말을 해줘도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이것이 개선이 안 된 상태라도 최대한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겠지만 최우선적으로는 이것부터 개선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제 영상을 여기까지 보시고 이렇게 반박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건 너의 개인적인 경험일 뿐이고 네가 인과관계를 잘못 파악하고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시고 댓글로 논리적인 반박을 해주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도 그 부분을 참고해서 제 생각을 보완하고 수정을 할 생각입니다. 근데 만약 제 생각이 틀렸다고 한들 건강식으로 바꾸고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손해갈 일이 전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건강식으로 먹고 운동을 꾸준히 하면 됩니다. 근데 이 간단하고 누구나 다 아는 방법을 왜 대부분 실천하지 않느냐? 당장 나의 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 얘기를 들은 여러분들은 이것들이 당장 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됐으니 앞으로 조금씩 식단을 바꿔나가고 운동을 꾸준히 하셔서 개선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노폐물을 배출시키고 열을 식히는데 물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죠. 조금씩 실천하고 개선하다 보면 분명히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